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전번에 이어서 인월 임수일주의 운명적 조건과 기중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진일, 이민일, 이모일, 임술일, 임신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인월의 이민일주다, 이런 조건이면은 수생목이 이제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기가 심하죠. 목에 설기가 지나치다 이겁니다. 이렇게 목에 설기가 지나치면은 수생목이 빨라집니다. 수생목이 빨라서 지나치게 빨라지기 때문에 물이 빨리 빠지니까 지속성이 약하다 이게. 수생목을 하는 지속성이 약하다 이게. 약하다. 우리가 이제 이 생설극제를 볼 때 생하고 설하고 극하고 제하는 것이 오행의 생극제 아닙니까? 생설극제를 볼 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뭐 생하면 생하고 설하면 설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생설을 볼 때 생의 그 기운이, 에너지가 생에 머물고 있는지 설이 주도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수가 약하고 목이 목이 많으면은 수생목 하는 것이 목에 설기가 많이 돼요. 이렇게 되게 되면 무언가 일을 하다가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수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목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식신인데, 식신으로 내가 일을 하는데 임수가 약하면은 식신으로 일을 만들어 놓고 저질러 놓고 지속을 못 하게 되면은 뭐예요? 일이 완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뭔가 일은 잘 벌려요. 일은 잘 벌리는데 마무리가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요리를 한다고 뭐 이렇게 모든 걸 갖다 준비해 놓고서 막 하다가 뭐냐 하면은 중간에서 그것이 이어가질 않고 또 마무리가 잘 안 돼 갖고 굉장히 결과가 흐리멍덩해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식신으로 일을 하는데 임수가 약하면은 식신으로 저질러 놓고 이제 지속을 못하면은 결국은 일이 결과가 안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냐면 금이 필요합니다. 경금이, 특히 경금이 수온으로 작용하면 지속적으로 멀리서 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금생수를 해서 물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임목으로 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금생수의 작용이 밀착돼 갖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물이 빠지니까는 물이 마르기 전에 또 물을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금이 바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밀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은 만약에 여기 이제 신금이 있잖아요. 신금은 임수 바로 옆에서 금생수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신금은 수를 키우는 작용을 안 합니다. 수를 컨트롤해도 수의 형질을 변화시키지 수의 양을 키우는 것은 굉장히 못 미치죠. 당연히 신금이라도 있으면은 없을 때하고는 다르지만, 우리가 수원을 얘기할 때는 수원, 물의 근원이죠. 수원을 얘기할 때는 당연히 경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수 입장에서는 경금, 신금이 다 수원이 되지만 어떤 것이 더 수원 역할을 잘하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 이민일이라면 임수로 머물러 있지 못하고 수생목을 하게 되는데 수량이 약해서 유지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을 시작만 해놓고 정리하지를 못한다. 지속시키지 못한다. 밀고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월의 임수는 선두에 선다, 앞장서는 것인데, 그러면 끝까지 밀고 나가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시작만 하고 마무리를 짓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생수가 꼭 필요합니다. 또 목이 왕하니까 금극목으로 또 목을 조절도 해주게 되죠. 만일 옆에 신이 있으면, 만일 옆에 이렇게 신이 있다, 신이 있으면은 인신충이 이렇게 인신충을 하잖아요. 인신충이 되면은 금생수를 격발을 해갖고 더 밀착돼서 금생수를 잘하게 됩니다. 이렇게 금생수가 되면 수생목 하는 것을 조절하고 수생목을 내가 계산하면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빨리 생하면은 물이 내가 부족해지니까는 적당히 컨트롤 해가면서 물을 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식신이 먼저 나와 있죠. 연월 일시에서 식신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는 일을 먼저 하고 그거에 맞는 이론, 가치, 이건 이제 신금은 뭐예요? 인수죠, 인수. 인수니까는 그거에 맞는 일에 맞는 이론이나 가치, 자격 이런 걸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실기거든요. 행위니까는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기 중심으로 내가 일을 하다가 막히고 그렇게 되면 그것에 맞는 이론을 공부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금이 없고 화가 있다면, 병화나 오화 등이 있을 때, 이것은 수에 머물지 않고 수생목이 화에 머무는 것입니다. 화에. 이럴 때는 종격을 논할 수 있어요. 종격을. 왜냐하면은 수가 이 목화를 컨트롤이 안 되니까는 차라리 목화로 가게 되는 것을 종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종격을 논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가 머물지 않고 임목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재라는 곳으로 가버리는 것이 돼버리죠. 이럴 때는 이제 화를 따라가게 되는데, 이럴 때 어설프게 금을 쓰면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종했을 때 얘기입니다. 흐름에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사주를 볼 때는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종과 부종의 문제가 아니라, 종했냐 안 종했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사주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을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그 흐름이 크게 사주 전체의 대세를 만약에 장악한다 이러면은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말아라 이겁니다. 거스르지 말고 그 흐름을 쫓아가라 이거죠. 목화로 가면 화 흐름으로 흐름을 거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이나 화토가 오면 됩니다. 이것이 종을 보는 방법이고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것이 사주에 자가 있어서 수가 일정 부분 힘이 있으면 그냥 흐름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불편한 것이 토죠. 토구수를 하니까. 토는 흐름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생수 수생목에 대한 흐름을 거스린다 이겁니다. 이런 명절은 종격이 아니라도 수목화운이 오면은 맞춰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설픈 흐름이거나 흐름이 막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막힌 것을 뚫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기라 그럽니다. 막힌 것을 뚫는 거를 통기라 하고,
막혀 있는 것을 뭐냐 하면은 통색 그럽니다. 통색. 통색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의 흐름이 막혔다 이거죠. 기의 흐름이 막혔다. 기의 흐름이 통했다. 연결됐다. 이것을 통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참 이렇게 세력을 주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 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가 막혔냐 혹은 기가 연결이 돼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람으로 비유해서 말하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위장이 튼튼하고 간이 튼튼하고 심장이 튼튼하고 이런다 하더라도 그 기운이 서로 연결이 돼서 흘러가야지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거지.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때 심장, 간장, 위장 이런 것이 다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서로 연결이 안 돼 갖고 기운이 막히면은 그 사람은 병자입니다. 그래서 세력도 중요하지만 세력보다 더 중요한 게 기운이 통했느냐 안 통했느냐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이게 사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옛날 선하고식으로 얘기하면 통관용신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선하고라는 사람이 중국에 선하고라는 이제 명리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것을 통관용신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인월이민일 때 토가 왕해도 또 됩니다. 이것은 수생목 입장에서 보는 것이죠. 그러면 목이 토라는 조건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화만 있으면 수생목하는 것이 수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이고 흐름이 어디까지 가는지 흐름을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인월 이민일주가 흐름을 유지하려면 금생수가 왕해야 됩니다. 금이 있으면 식신을 조절해서 활용해서 쓰려고 합니다. 이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인월 임진일주다. 만약에 인월인데 임진일주로 태어났다.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인이 이미 진토라는 것에 자리를 갖고 있으면 나무가 진토에 뿌리를 받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수는 진토의 조절을 받고 진토는 임목의 조절을 받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 관계에서 온도 조절만 하면 됩니다. 이거 하나기 때문에 인월 때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조절이 서로 되고 있기 때문에 한기를 조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병화가 있어 갖고 화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수생목이 진토의 목적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수생목이 될 때 목의 목적은 화로 가는 거나 토를 취하는 것이 임목의 목적입니다. 화를 본 것은 조우가 된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유지하고 레벨을 자기가 올리려면은 금을 보는 것이 좋죠. 금이 필요합니다. 금생수는 임목을 쓰기 위한 내부적 조건이자 자격입니다. 그런데 화가 만약에 없으면 금생수 수생목이 외부로 드러나거나 보여지는 것, 또 온도 조절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쓸 수는 있죠. 안정된 형태로 조우가 안 되었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편하기는 하지만 병화의 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화는 첫째로 온도를 조절하고 만약 추우면 수생목하는 것이 속도가 달라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수생목하는 것이 수월하죠. 편안하다는 것이고 온도가 안 올라가면 수생목이 잘 안 되죠. 그 점이 다른 점이고 둘째로는 명암을 조절합니다. 명암. 밝고 어두움을 조절합니다. 병화가. 그러니까 병화가 있으면 환하다. 없으면 어둡다. 이렇게
우리가 명암을 조절하는데, 만약에 명암 조절이 안 되어 있으면 내가 잘 일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안 봐주는 겁니다. 어두우니까 보이지 않으니까는. 그 점을 봐주시고, 셋째로는 인월의 임수는 목생화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월의 조건을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까지 하는 것입니다. 경금이 작용하여 수원이 되면 천천히 오래 지속하면 됩니다. 내가 실현하고 다시 금으로 배우고 하면서 지속되면 완성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남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지속하면은 진토 목적이 부여돼서 충분히 결과가 나오는 명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인월의 이모일주다. 인월의 이모일주다. 인월의 이모일주는 이렇게 인호 화로 제국을 이루죠. 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식신이 이미 재로 집중되어 있죠. 일지에 오화가 있으니까 임수는 이미 재를 중심으로 식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향이 임목이 이게 사회적 조건 아닙니까? 사회적 조건을 오화, 이거는 개인적 조건이죠. 개인적 조건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5월의 이민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5월의 이민과는. 5월은 제가 사회적 조건으로 직이 밖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식신으로 사회적 재를 다루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인월 이모는 식신이 일지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지의 재와 합을 해서, 일지라는 조건은 자기 개인적인 영역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이 변호사를 한다면 조직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사무실을 여는 사람입니다. 만일 반대로 5월 이민일이면 조직에 있는 변호사입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사회적 조건이죠. 조직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재능을 갖고서 사회에 나가서 쓰는 거고, 요거는 내 재능을 뭐냐면 나의 개인적 조건을 성취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 요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 이모일만 보고는 변호사로 말하기는 어렵죠. 변호사가 되려면 금이 필요합니다. 금이 있으면 이런 구조는 거의 모두 사자가 붙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자가 붙으니까 전문가가 되는 거죠. 전문가. 사는 자격입니다. 자격. 지식 기반의 자격이죠. 지식 기반의 자격. 사주에 신금이 있으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주에 만약 신금이 있다 그런다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무토가 하나 더 있으면 지기도 갖춘 명으로 좋은 명입니다. 만일 신금이 없으면은 생지하는데 적극적인 명이죠. 한마디로 목성화로 인호로 되어 있어서 열성보다는 빛의 역할이 강합니다. 이모는 또 암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암합. 정임합으로 암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에 대한 집중력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일은 잘하고 능력이 있는데 신금이 없으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회계 일은 잘하는데 자격증이 없는 것과 같죠. 인월 이모일주는 근이 없으면 재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수생목 목생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생기죠. 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만 인식하고 왜 그걸 하고 있는지, 왜 시작한 건지 출발점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결과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시작하는 것이 잘 안 되죠. 계산이 먼저 서 있기 때문에 뻔한 걸 왜 하나 생각하여 자기 에너지를 쓰는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수 근이 약하고 재에 끌려가면
처음에 계획한 곳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일을 주도하지 못하고 주도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금생수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부자가 되기 어렵죠. 아무리 목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어떤 때 부자가 되냐? 금생수가 될 때거나 수가 근을 가질 때 부자가 됩니다. 내가 재를 다룰 때 수생목을 유지할 수만 있으면 돈이 됩니다. 만일 내가 근이 없으면 재에 얽매여서 재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재에 매이게 되니 오너가 못 되고 직원이 되게 됩니다. 재를 주도적으로 다루질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월 임신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월 임신일주는 식신이 인성을 본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잘못하면 도식이 될 수가 있죠. 도식. 예. 이런 사주는 임목을 쓰는 입장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병화입니다. 병화. 병화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이럴 때는 인신충이 수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화를 격발시키기 때문에 화. 예. 이게 서로 격발시킵니다. 그래서 인신충 되면 금생수도 잘 되고 목성화도 잘 되죠. 이거를 격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화를 격발시키는데 그러면 월의 조우도 해결되고 수생목의 속도도 달라지고 부드러워지고 유연하고 식신을 쓰는 안정성도 확보가 됩니다. 당연히 지지로 오화가 오든지 사가 오는 것도 모두 좋습니다. 화가 있으면 식신을 제대로 쓸 수 있고 도식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금이 많으면 도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내 뜻대로 진행하기가 힘들고 너무 생각이 많아서 행동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럴 때 병화가 있어서 목을 끌어내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월 임수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월 임수일주는 아까 인월 임진일주와 비교해 보면 인월 임진일주와 비교해 보면은 임진일주는 임목이 가지고 있는 조환기운, 임목이 가지고 있는 조환기운이 있잖아요. 를 진토 습으로 해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진토는 수의 고로서 역할까지 해서 임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술토는 병화가 나오면 인술로 화의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화가 왕하기 때문에. 그러면 임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벅차죠. 재간으로 진행되어 가는 형상입니다. 수가 수생목해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관으로 주어진 조건에 자기를 맞추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화보다 금이 우선합니다. 토생금 금생수 된 것으로 식신을 쓰는 형태가 될 수가 있죠. 이런 구조에서 화가 주어져야 좋습니다. 이것은 쓰임에 대한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금으로 자격을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런 구조에 조언을 한다면 당신은 다 주어져 있는데 공부만 하면 된다. 딴 생각하지 말고 지금 힘들어도 공부하여 자격만 만들어지면은 쓰여진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화가 오면은 밖으로 드러나서 인정을 받아서 자기 역할이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아니면 수라도 써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의 조건은 수의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인월의 임수는 수생목이 유지되는지 아닌지를 먼저 보게 되고 수생목을 유지하지 못하면 식신주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주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월의 임목은 무게중심이 임목에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수생목이 목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수가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를 벌려놓고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